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의 핵심인 지도 학습 개요와 분류 기초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혼동 행렬부터 F1 스코어까지 모델 평가의 모든 것을 실무 예제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총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학습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분류와 회귀의 차이, 분류 모델 과제 소개, 혼동 행렬, 정밀도와 재현율, F1 스코어, 모델 평가 지표 선택 방법까지 다루겠습니다. 또한 실전 코드 예제와 함께 10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지도 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집의 정답지를 보며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력 데이터와 정답 레이블을 함께 제공하면 모델은 이 관계를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답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입력 데이터와 정답 레이블을 함께 제공하고 모델이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지도 학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클런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임포트합니다. 입력 데이터 X와 정답 레이블 Y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0은 스팸이 아님을, 1은 스팸을 나타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테스트 사이즈를 0.25로 설정하여 25%를 테스트용으로 사용합니다. 모델을 생성하고 피트 메서드로 학습시킵니다. 이 한 줄에서 모든 학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딕트 메서드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과 지도 학습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자가 직접 규칙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에 무료라는 단어가 있으면 스팸, 발신자가 언론이면 스팸 등의 규칙을 수백 개씩 만들었죠. 하지만 스패머들은 이런 규칙을 피해가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만들어냈고 개발자들은 끝없는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지도 학습은 이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스팸이 나타나면 그냥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서 재학습시키면 됩니다. 모델이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찾아냅니다. 지도 학습은 크게 분류와 회귀로 나뉩니다. 분류는 데이터를 정해진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 스팸인지 정상인지, 암 진단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구분하는 것이죠. 회귀는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 예측, 내일 판매량 예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 다 정답 데이터가 필요한 지도 학습입니다. 분류 모델은 실전에서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시스템, 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 병원의 질병 진단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팸 메일 필터, 이미지 인식, 신용평가 등 정답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무궁무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평가의 핵심인 혼동 행렬을 알아보겠습니다. 혼동 행렬은 모델의 예측 결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4가지 경우로 분류됩니다. 트루 파저티브는 양성을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입니다. 펄스 파저티브는 음성을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죠. 트루 네거티브는 음성을 음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이고, 펄스 네거티브는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입니다. 이 4가지 지표로 모델 성능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혼동 행렬을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클런, 맨릭스에서 컨퓨전 메일릭스와 컨퓨전 메일릭스 디스플레이를 임포트합니다. 실제 값 Y트루와 예측 값 Y프레드를 준비합니다. 컨퓨전 메일릭스 함수로 혼동 행렬을 생성합니다. 컨퓨전 메일릭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행렬을 시각화합니다. 플라트 메서드로 그래프를 그리고 제목을 추가한 후 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예측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비율입니다. 계산식은 TP를 TP와 FP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정밀도는 양성 예측의 정확성을 측정합니다.
펄스 파저티브를 최소화해야 할 때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스팸 필터에서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면 안 될 때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재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에서 모델이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계산식은 TP를 TP와 FN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재현율은 실제 양성의 탐지율을 측정합니다. 펄스 네거티브를 최소화해야 할 때 중요한 지표죠. 예를 들어 암 진단에서 실제 암 환자를 놓치면 안 될 때 재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스클런 맨닉스에서 프리시전 스코어와 리콜 스코어를 임포트합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준비하고 프리시전 스코어 함수로 정밀도를 계산합니다. 리콜 스코어 함수로 재현율을 계산하죠. 결과를 출력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해석 부분에서는 양성 예측 중 몇 %가 정확한지, 실제 양성 중 몇 %를 탐지했는지 보여줍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정밀도를 높이면 재현율이 낮아지고 재현율을 높이면 정밀도가 낮아집니다. 이는 두 지표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암 진단에서는 재현율을 우선시하고 스팸 필터에서는 정밀도를 우선시합니다.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하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 평균입니다. 계산식은 2 곱하기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을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로 나눈 값입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균형을 평가합니다. 조화 평균을 사용하므로 불균형을 잘 감지합니다. 두 지표 중 하나라도 낮으면 전체 점수가 크게 하락합니다.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스클런 맨닉스에서 F1 스코어, 프리시전 스코어, 리콜 스코어를 임포트합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준비하고 각각의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모두 출력합니다. 불균형 모델 예시에서는 정밀도가 1.0이고 재현율이 0.1일 때 산술 평균은 0.55이지만 F1 스코어는 0.18로 낮게 나옵니다. 이처럼 조화 평균은 불균형한 모델의 문제점을 더 잘 드러냅니다. 모델 평가 지표는 문제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암 진단에서는 재현율을 우선시하여 펄스 네거티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팸 필터에서는 정밀도를 우선시하여 펄스 파저티브를 최소화해야 하죠.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정확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F1 스코어, 정밀도, 재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비용과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지표를 선택합니다. 정확도의 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에서 정확도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거래가 0.1%이고 정상 거래가 99.9%인 데이터에서 모델이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 예측해도 99.9%의 정확도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실제로 탐지해야 하는 사기 거래를 전혀 찾아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균형 데이터에서는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이유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만으로 평가되면 암기한 것처럼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리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로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데이터 분리 및 평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클런에서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하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로 데이터를 75% 훈련, 25% 테스트로 분리합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설정하여 재현 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 데이터로 학습시킵니다.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수행하고 클래서퍼케이션 리포트 함수로 종합 리포트를 출력합니다. 이 리포트에는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도 학습의 성공은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달려 있습니다. 레이블링 작업은 시간이 많이 들지만 모델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품질이 모델 성능을 결정하므로 정확한 레이블링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양의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일관된 기준으로 레이블링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지도 학습에서 마델 피트 메서드가 수행하는 역할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지는 4가지입니다. 1번, 입력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이상치를 제거한다. 2번, 입력 데이터와 정답 사이의 관계 패턴을 학습하여 내부에 저장한다. 3번,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생성한다. 4번,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리한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입력 데이터와 정답 사이의 관계 패턴을 학습하여 내부에 저장한다가 정답입니다. 피트 메서드는 지도 학습의 핵심으로 입력 데이터 X트레인과 그에 대응하는 정답 레이블 Y트레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 모델 내부에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학습이며 학습이 완료된 후에야 프리딕트 메서드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도 학습이 기존 규칙 기반 시스템보다 우수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도 학습은 규칙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다. 2번, 지도 학습은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도 데이터만 추가하면 스스로 새로운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 3번, 지도 학습은 정답 데이터 없이도 자동으로 규칙을 생성한다. 4번, 지도 학습은 한 번 학습하면 영구적으로 완벽한 성능을 유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지도 학습은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도 데이터만 추가하면 스스로 새로운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규칙 기반 시스템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나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개발자가 직접 새 규칙을 추가해야 하는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반면 지도 학습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나타나면 해당 데이터를 추가해서 재학습시키기만 하면 모델이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어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분류와 회귀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분류는 비지도 학습이고 회귀는 지도 학습이다. 2번, 분류는 연속적인 수치를 예측하고 회귀는 카테고리를 구분한다. 3번, 분류는 데이터를 정해진 카테고리 중 하나로 구분하고 회귀는 연속적인 수치 값을 예측한다. 4번, 분류와 회귀는 동일한 문제를 다른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분류는 데이터를 정해진 카테고리 중 하나로 구분하고 회귀는 연속적인 수치 값을 예측한다가 정답입니다. 분류와 회귀는 모두 지도 학습의 유형입니다. 분류는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처럼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카테고리 중 하나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회귀는 예상 구매 금액이나 주택 가격처럼 연속적인 수치 값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혼동 행렬에서 펄스 파저티브가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실제로 양성이고 모델도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 2번, 실제로 음성인데 모델이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 3번, 실제로 양성인데 모델이 음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 4번, 실제로 음성이고 모델도 음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경우.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제로 음성인데 모델이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정답입니다. 펄스 파저티브, 즉 거짓 양성은 실제로는 음성인데 모델이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입니다. 스팸 필터 예시에서는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펄스 네거티브는 실제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의 계산 공식과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밀도는 TP를 TP 플러스 FN으로 나눈 값으로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 실제 양성의 비율이다. 2번, 재현율은 TP를 TP 플러스 FP로 나눈 값으로 실제 양성 중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이다.
3번, 정밀도는 TP를 TP 플러스 FP로 나눈 값으로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 실제 양성의 비율이다. 4번, 정밀도와 재현율은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진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밀도는 TP를 TP 플러스 FP로 나눈 값으로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 실제 양성의 비율이다가 정답입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비율을 나타냅니다. 재현율은 TP를 TP 플러스 FN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실제 양성인 것들 중에서 모델이 양성으로 올바르게 예측한 비율입니다. 두 지표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암 진단 시스템에서 실제 암 환자를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면 어떤 평가 지표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한 번,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암으로 진단한 환자 중 실제 암 환자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번, 재현율을 높여야 한다. 실제 암 환자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3번, 정확도만 보면 된다. 전체 예측 중 맞은 비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4번, F1 스코어만 보면 된다. 항상 정밀도와 재현율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재현율을 높여야 한다. 실제 암 환자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암 진단처럼 실제 양성인 암 환자를 놓치는 것이 치명적인 경우에는 재현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재현율은 실제 양성 중 모델이 양성으로 예측한 비율이므로 재현율이 높으면 실제 암 환자를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는 펄스 네거티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팸 필터처럼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잘못 분류하는 것을 피해야 할 때는 정밀도를 우선시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F1 스코어가 모델 평가에서 중요한 이유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을 더해서 2로 나눈 산술 평균을 제공한다. 2번, F1 스코어는 2 곱하기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을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로 나눈 값으로 두 지표의 조합 평균으로 균형 잡힌 성능을 평가한다. 3번, F1 스코어는 정확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전체 예측의 정확성을 나타낸다. 4번,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 중 높은 값을 선택하여 모델의 최대 성능을 보여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균형 잡힌 성능을 평가한다가 정답입니다. F1 스코어는 2 곱하기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을 정밀도 더하기 재현율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조합 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지표 중 하나라도 낮으면 F1 스코어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밀도가 1.0이고 재현율이 0.1이면 산술 평균은 0.55지만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는 약 0.18로 불균형한 모델의 문제점을 더 잘 드러냅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컴퓨터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2번,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3번,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특화되는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4번,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특화되는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이다가 정답입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는 핵심 이유는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만으로 평가되면 암기한 것처럼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로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시뮬레이션합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셋에서 정확도만으로 모델을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사기 거래가 0.1%, 정상 거래가 99.9%인 경우입니다. 한 번, 정확도가 항상 0에 가깝게 나와서 모델 성능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2번,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 예측해도 99.9%의 높은 정확도를 얻어 모델 성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3번, 정밀도와 재현율이 항상 1.0이 되어 완벽한 모델로 오해하게 된다. 4번, F1 스코어와 정확도가 항상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 예측해도 99.9%의 높은 정확도를 얻어 모델 성능을 과대평가하게 된다가 정답입니다. 클래스 불균형이 심한 경우 모델이 아무런 학습 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수 클래스인 정상 거래로 예측해도 99.9%라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실제로 탐지해야 하는 사기 거래를 전혀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같은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모델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지도 학습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이블된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 2번, 훈련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 3번,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브랜드. 4번, 레이블링 작업의 일관성. 정답은 3번입니다.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브랜드가 정답입니다. 지도 학습의 성능은 데이터의 품질, 즉 정확한 레이블링,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 충분한 학습 예시와 다양한 케이스 포함에 크게 좌우됩니다. 레이블링 작업의 일관성도 모델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컴퓨터의 브랜드는 학습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델의 최종 성능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도 학습과 분류 평가 지표에 대한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혼동 행렬부터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까지 다양한 평가 지표를 배웠습니다. 실전에서는 문제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선택하여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